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카카오를 쭉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조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시점에서 바라보는 카카오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삼성중공 우 그리고 관련해서 기타 우선주들, 지금 우선주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 막 보면 여러분들 막 미치죠? 따라 사고 싶어서. 그쵸? 수익 한번 내보고 싶고 막 수십 배가 올라가니까 중간에라도 한번 끼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당시에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의 한 번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디에서 뭔가 조정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다가 살짝 쉬고 가다가 살짝 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 뭐 그냥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수익 본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계산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번의 그림이 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재료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차트적인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한 번의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잠깐 시젠으로 좀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자, 시즌으로 잠깐 넘어갔다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한 번의 큰 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어떤 시세가 나오든지 또 빠지든지 한 번의 큰 틀은 좀 먼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과하게 이만큼이나 올라갔던 종목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과열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단기 과열도 걸리고 하잖아요. 굉장히 과열된 종목들은 그 흥분 상태가 좀 가라앉아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사고 하는 것들이 좀 가라앉고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적 발동에서 VI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가 매매도 중간중간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시장 전체로는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단일가 거래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큰 변동성을 좀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굳이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요, 한 번씩 이렇게 다 어떤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파동이 한번 만들어진 그림이 일단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한번 만들어지고 우리가 단타 칠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때도 추천을 드려서 단타로 먹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대형주는 단타 못 치냐? 대형주는 뭐 2% 3%밖에 안 되잖아 이야기를 하시는데, 2% 3% 수익은 뭐 큰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참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 3%가 꾸준히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네 종목이 전부 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 뭐 익절 아직 안 한 종목 한 종목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11%, 뭐 6%대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보일 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슬슬 준비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팩트죠. 단기 신호 발생,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 9일이죠. 6월 9일 여기 옆에 쪽 이렇게 보시면 6월 9일날 이날입니다. 요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신호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당시 뭐 한 2.7%, 1.4%, 2.7%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리, 여기도 3%만 우리가 목표로 잡자라고 제가 여기 3% 보이시죠? 이거 화질이 안 좋으면 좀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3.04라고 써 있습니다. 3.04. 그래서 우리가 3%만 딱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단기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매매하시는 스타일하고 우리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이거는 그냥 좀 기다리고 가져가자라는, 물론 정말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오늘 6월 18일 시점에서는요, 지금은 제가 시장도 최근에 정확하게 예측을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6월 10
코스닥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코스닥 종목을 많이 매매하시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6월 11일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다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날 말할 때 당시에는 내일 급락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날 당시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뭔가 이게 분위기가 싸하다, 기존의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잘 지켜와 줬고 저가 매수가 통했던 이런 날들이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왜? 이때 당시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었고 기관이 금투와 미쳐 날뛰던 때예요. 저때 당시에 선물 시장에서 탈탈 털리고 우리 현물 시장을 와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물량을 다 뺏어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싹 다 뺏어가지고 현물 시장을 직접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저가 매수가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결집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날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날 회원님들께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날 종목 매도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신호를 좀 드렸어요. 이 사진을 너무 많이 꺼내드린 것 같은데 이걸 이어서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어필을 하는 거예요. 6월 11일이잖아요. 그쵸? 이날이잖아요. 이날인데, 자, 물론 마감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VIP 회원님들께 오늘 매도해라 현금 하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식 종목들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라고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6월 11일 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기존의 눌림목 매매가 너무 쉬울 만큼 적당하게 쉬어가는 모습들, 여기 적당하게 쉬어가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캔들 하나를 만드는데 의미가 다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시장을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기존 아랫꼬리 구간과 윗꼬리 구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지금은 예전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무슨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좀 잘 맞춘 부분이 있어서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확하게 읽고 있구나라는 게 되니까 VIP 회원님들께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리딩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게 시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날 코스닥 7% 빠진 날, 이날 2180여 개 종목 중에서 105개만 상승을 보였어요. 상승이라 하기도 그래요. 빨간불만 켜져 있는 게 105개였어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진 종목인 거고, 지수가 마이너스 7% 빠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 5에서 15%까지는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락을 때려맞기 전에 다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래도 시장이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지금 오늘 장 뭡니까? 이제 하락하고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참고로 이제 VIP 회원님들께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은 하루하루 등락폭이 굉장히 큰 유동성 장세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개인의 힘이 없는 상태고, 개인이 결집력을 갖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기에 꽉 차고 알찬 알맹이 있는 그런 수급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좀 시장이 조금 눌린다 싶으면 던지자 해서 우르르 던지고, 시장이 좀 오른다 싶으면 따라 사자 하고서 우르르 따라 사고, 이런 시장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을 한번 놓고 보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분봉 놓고 볼게요. 자,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입니다. 선을 한번 제가 그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이만큼만 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드리면 되겠죠. 이게 오늘 하루의 등락폭이에요. 엄청나죠?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지금 멀미날 것 같아요. 시장 보고 있으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런 장 또한,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날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올라가니까 따라 사자, 그렇죠? 야,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 아니야, 팔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반대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우리는 지수가 여기일 때 우리는 저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6월 18일 오늘 추천한 종목입니다. 자, 하루에 4종목씩이나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야죠. 현금 확보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러려고 현금 확보한 거 아니에요? 밑에서 살라고, 위에서 사지 말고 밑에서 살려고 현금 확보하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전 종목을 다 내다 던지진 않았으니까 갖고 있던 종목 중에 손실을 본 종목도 있잖아요. 물론 손실을 20% 30%볼 거 10%에서라도 자른 건 다행인 거지만 어쨌든 손실을 봤잖아요. 그럼 그걸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어쨌든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니까 우리는 현금 손실을 봤든 어쨌든 현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기회가 될 때 빠르게 굴려서 회전을 시켜서 수익을 다시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YMT, 신한인터텍, 동국제강, 로지시스 다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큰 시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밑바닥에서 매수를 했죠. 지금 아까 보시면 자, 이 꼬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3,600원이 아니고 얼마였죠 아까? 맞네요. 3,520원에서 3,600원, 3,520원에서 3,600원 이 라인. 그럼 우리는 아까 시장이 눌릴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했다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있을 때 사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요. 그쵸? 근데 장중엔 이게 파란 음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일단 지금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한 종목만 언급을 드린 건데 회원님들이 다 매매를 하시기도 했고요. 자, 로지시스 뭐 아까 중간에 우리가 일부 매도했던 거 4%대 한번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도 있어요. 젠백스 링크라고 해서 한 90만원 정도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젠백스 링크 오늘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쵸? 오늘 아까 시세가 좀 잘 났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런 폭락장을 우리는 미리 다 내다 던지고 이만큼을 세이브했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니까 이만큼 수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증할 거 많은데 지금 못 드리겠어요 다. 지금 카카오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못하겠어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카카오를 일단 얼른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카카오 팩트만 좀 간단하게 다시 짚어드리면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은 말도 할 것도 없죠. 항상 고평가를 받아오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성장이 기대가 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만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2016년도 당시에 이제 캐시카우인 멜론을 인수를 했죠. 1.6조 정도였나요? 이제 멜론을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현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현금을 꾸준하게 쌓아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약 2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얘네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우선주 퍼레이드 지금 막 난리 났죠. 지금 가장 핫한 거 방산주, 우선주,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신규 상장,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상장, 그래가지고 뭐 연결 수익 같은 거, 뭐 지분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거의 재평가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SK 그룹주들 날라갔고.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직전 카카오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이에요. 지속 고평가 상태지만 매수 메리트가 있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다시 이제 어떤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 가치 측면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멜론처럼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어떤 한 번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이사는 우리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하고 같이 한 게임을 만들었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 쪽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좋지 않겠느냐. 김범수 의장하면 뭐 이미 CEO로서는 그쵸, 이미 뭐 인정됐잖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이만큼 성장시킨 걸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이제 전문적일 수 있는 그런 게임 분야에 있어서 이제 상장을 절차를 밟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떤 기업을 한층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나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한번 요동친다면 당연히 저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기 자금이 너무 큰 종목이라서 쉽게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나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횡보를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그냥 접근을 했을 때 오늘 5일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수급 자체가 이렇게 좀 몰려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지금 5일선 근처 26만원 부근에서 뭐 정찰병 정도 보내놓으셨다가 다시 한 25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차로 한번 만약에 내가 혹시 몰라서 나는 막 이거 올라갈까봐 사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소액만 먼저 좀 접근을 해봤다가 요런 라인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우선주들 굉장히 좀 날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삼성중공업 지금 뭐 바닥에서 얼마짜리였나요? 5만원짜리가 벌써 74만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선주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선주 굳이 쳐다볼 거 없습니다.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볼 생각 하시려면 나중에 한번 또 크게 다칩니다. 살 수도 없고요. 지금 이미 늦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우선주가 우르르 갈 때는 뒤따라가는 우선주들은 이만큼 못 가요. 왜냐면 기준치가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초보 투자자분들의 기준치가 5만원에서 74만원까지, 이거에 대해서 막 10배 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것들은 이제 이런 요 정도 위치만 오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몰려들 거란 말이죠. 초입부터 몰려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또 갖다 내다 던지는 물량들도 그만큼 많이 출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아예 여러분들 쳐다보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재산적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이익, 뭐 이자 배당, 뭐 자녀 재산 분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이거 우선주를 보유한 사람들은 그런 재산적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단 우선주를 보유한 사람들은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결권이 있고 어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우선주를 이제 들고 있는 주주들은 의결권 쪽보다도 사업의 내용보다도 약간 재산적인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받을 수 있고 뭐 분배를 받는 거, 요런 게 원래 우선주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글쎄요, 저는 원래 처음에 우선주들이 막 가길래 이제 더 이상 먹다 빨아먹을 게 없어서 우선주까지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리고 저런 시세를 냈을 때 개인들을 또 얼마나 물리려고 세력들이 저렇게 움직이나, 전 이 생각을 하고서 우선주를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박을 바라지 마시고요. 대박은 글쎄요, 대박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요. 사실상 저희도 어제 대박은 하나 맛을 봤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도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원제약을 이제 상한가를 어제 시원하게 한번 맛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니까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거죠.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제 연습하고 계신 분인데, 자, 골고루 비중을 동일하게 담아 가시니까 이런 분들도 결국에 저런 수익들이 쌓이면 한 달을 딱 지나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는 거죠. 동국제강 우리 한 10%대 수익 보셨고, 진양제약도 5, 6%대, 그 다음에 대원제약 30%대 꽉 차게 먹었죠. 우리는 전날 샀으니까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6월 16일 날 대원제약을 추천을 드렸죠. 16일 날 보시면 이날이 상한가 간기 17일이죠. 저가 매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 다 때려 맞지 말고 미리 팔아서 대기하고서 저가에서 다시 사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6일 날 매수를 했잖아요. 보여드리죠. 지금 16일 날 매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17일 날 22,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7일날 22,500원, 상한가가 22,800원인데 이렇게 때려맞기 전에 우리는 그냥 헛된 기대 말고 이 힘을 보면 안다고요. 힘을 보면 아니까 회원님들한테 22,500원에서라도 얼른 매도 사인을 드려서 우리가 32%라는 수익을 실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조금 늦으신 분들도 뭐 27% 이렇게 수익 보시고, 동국제강 아까 그 10%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좀 시드가 되시는 분들은 10%도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다 봤습니다. 좀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장을 최근에 계속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트렌디하게 잘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시장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대응 전략들이 너무 많이 올라도 되고요, 횡보를 해도 되고 빠져도 돼요. 모든 방향성에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우리는 또 대응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중요한 시점이 한번 또 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고객 예탁금 48조 원이 결국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에요. 이제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V자 반등할 때 40조 원 초반대에서 지금 8조나 더 늘어났는데 40조일 때보다도 힘이 더 없습니다. 꼭 인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안전하고 꾸준하게, 대박 말고요. 저 대박 내드린다는 소리 안 했어요.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대원제약 뭐 이게 상한가 갈 거 제가 알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베팅할 때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단가다라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또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시세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대박을 안겨드리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대박 안겨드릴게요, 저는 그 말 안 드립니다. 대신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져가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대박만 노리다 보면 그만큼 대박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게시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종목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VIP 가입 상담문이니까 성함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문의가 정말 많아서 답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